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20대 대선 마지막 변수를 정리,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반전 드라마로 불리는 야권 단일화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련된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윤핵관, 사철수, 통합정부, 표심, 이준석, 배신감, 지지율 등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첫 번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통합 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역사와 국민을 믿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극적인 단일화 이슈가 터졌습니다. 적직볼에서 이제 어떤 감을 잘 가장 좋은 분들 중에 이제 한 분, 두 분이신데 혹시 뭐 미리 좀 눈치를 채셨습니까, 정 의원님? 저는 지난주 녹화 때 그리고 이번 주에 3월 3일 날 중요한 일이 있을 터이니 예. 대비를 해야 된다, 방송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사전 녹화를 하지 않고 예. 라이브로 끌고 온 게 이제 3일 날 어느 쪽이든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다. 예. 그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양쪽 다 단일화 이슈나 통합정부 이슈로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예측을 좀 했었고요. 구체적인 물밑 내용 이런 건 잘 몰랐었죠.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3월 7일 날 또 한 번의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은 좀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다들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생각했던 3월 1일 저녁에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단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아주 세밀한 어떤 내부 정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께서 다들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낼 거라는 희망 반, 예측 반 이런 게 작용했었습니다. 예. 김 의원님은 저희 방송 통해서 예. 계속 시종일관 단일화 해야 한다 이런 필요성 강조해 주셨었고요. 제가 몰라서 몰랐다 그랬겠습니까? 네. 정치권 봉도사인데 그것을 다 알았다고 하게 되면 예. 앞으로 갖고 있는 저희 카드도 눈치챌까 봐 몰랐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장점 중에 하나가 아시는 티가 전혀 안 나요. 좀 겸손하게 사세요. 예. 자, 지금 제 뒤로 이제 단일화 관련 키워드들이 좀 펼쳐져 있는데요. 쭉 보시고 우리 정 의원님부터 키워드를 먼저 선택하시고 왜 이 키워드가 중요한지 좀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 선택해 주시죠.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 중에 예.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표심을 선택하겠습니다. 예. 그 표심이 2월 20일서부터 그 전에는 이제 명백하게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가 쭉 유리한 구도로 가다가 2월 20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하고 2월 27일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최종 결렬되었다고 선언 한 그 시점 예. 그때부터 표심이 요동치면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고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28일 3월 1일 날 전격적으로 다시 접촉이 시작됐고 저는 이제 28일 밤 3월 1일 아침에 예. 결정이 되었다고 보는데 그때 결정이 되면서 이 판을 좀 표심을 좀 바꿔야겠다 하고 이제 3월 3일 결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표심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웬걸 거꾸로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쪽으로 표심이 순풍이 될 거로 기대했는데 역풍으로 바뀌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표심이
크게 요동치는데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데 국민의힘 혼자 표심을 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신의 가슴을 꽂는 그런 악영향을 갖고 왔다. 예. 그래서 전 표심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가 이제 윤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신 거고요. 예. 예, 어떻게 아마 평가하세요? 그건 분석, 지금 하신 말씀은 분석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물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중에 안철수 후보의 사태로 인해서 실망해서 투표소에 아주 안 가는 분들이 나올 수 있고요. 예. 근데 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투표소에 가는 표만 분석을 해보면 약 3분의 2 정도는 윤석열 후보로 이동하는 표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로 이동하는 표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표심은 야권 단일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가져가는 표가 좀 더 많아지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가장 안 좋았을 때가 27일 그 전후예요. 예. 사실은 27일 이후부터는 조금 나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전이죠. 예. 그래서 요번 3월 3일 아침에 발표된 야권 단일화로 인해서 조금 더 벌어지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역풍이 불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예. 근거를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금 김용남 의원이 좀 이제 민주당이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투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자세를 놓치면 지는 쪽이 됩니다. 절실함이 떨어진다거나 자신들의 상황을 과도하게 해석하게 되면 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박빙으로 붙어 있는데 역풍의 근거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국민의당의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배신감. 그 다음에 댓글만 하게 되면 댓글 하는 분들은 무척 적극적이고 상대적으로 좀 소수인데 두 번째로 보게 되면 국민의당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는데 10,000명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탈당 행위를 잘 안 보입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정치 행위를 보인 거거든요. 예. 이게 전체 당원의 20%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탈당을 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한국갤럽이 3월 2일 날 단일화하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을 경우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3월 2일 날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입니다. 30% 중후반대로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동률로 나오고 아주 재밌게 7%대로 심상정 후보가 2, 3%였다가 7%로 확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만두게 되면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단일화일 때는 일단 심상정 후보로 간 다음에 윤석열 후보로 갈 것인가 이재명 후보로 갈 것인가 한번 다리를 한번 징검다리 한번 거치거든요. 심상정 후보로 쫙 빠진 게 그 결과가 나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름답지 못한 단일화이니까 단일화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게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결과로 나오고 있고요. 아마 정상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이전에 3월 3일 이전에 나 단일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세게 하지 않고 있다가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아까 지적한 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한 50%쯤 가고 이재명 후보에게 35%쯤 와갖고 우리한테 불리한데 이번 단일화는 아름답지 못한 야합형 단일화였기 때문에 네. 지지자들의 분노 이런 거로 인해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가는 비율보다도 심상정 후보를 브릿지로 해서 다시 이재명 후보에게 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모르긴 몰라도 한 60%가 넘어가는 예. 수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뭐 관련된 얘기니까요. 김용남 님도 키워드를 꼽아주시고 또 토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뽑은 키워드는 통합정부를 선택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3월 3일 아침에 발표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그리고 이제 대선 직후에 바로 양당 간의 합당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1990년도에 있었던 3당 합당 이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가장 큰 당의 스펙트럼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본선거 결과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면 물론 안철수 후보를 비롯한 국민의
당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차기 정부 구성을 같이 해 나갈 것이고요. 그러다 예. 보니까 통합정부가 앞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게 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그 통합정부라는 대의 외에 어떤 물밑협상 같은 거 좀 없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없으십니까? 아니요, 이번 단일화를 앞두고는 사실은 정말 조건 없는 통큰 결단에 예.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협력해서 국정 운영을 같이 해나간다는 대원칙 외에는 뭐 세부적인 다른 합의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보면 정말 눈 가리고 야옹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다. 뭐냐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통합을 하는데 대의 명분 그냥 합의문 종이 한 장 달랑 해갖고 통합했다? 이걸 믿는 시청자나 국민은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 갖고 뭐 총리직을 제안했다, 아니면 장관 몇 개의 직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함께 정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 공천권을 주겠다, 이 정도는요 국민들이 충분히 예측을 하고 또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 정도 공동정부를 꾸리겠다고 하고 통합정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했는데,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자 양당이 끝까지 다당제를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가 왜 통합의 길을 택했는가? 그럼 뭐가 해결이 되냐면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이 한 70억 내지 80억 정도 자비를 빌려줬다고 하는데 통합이 되면 그 안철수 후보로부터 국민의당이 부채를 안게 된 거거든요. 예. 통합이 되면, 양당이 통합이 되면 흡수 통합하는 정당에서 그 부채까지도 흡수합니다. 그럼 안철수 후보가 당에 빌려준 돈 7, 80억이 해결이 되죠. 자, 이래서 당근은 돈까지 껴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일 것이고, 또 하나는 자 그런데 끝까지 주장하던, 손가락을 걸고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가 왜 통합의 길을 택했을까? 아마 안철수 후보에게 대단히 불편한 개인에 관련된 문제이거나 혹은 안랩에 관련된 문제인 안철수에게 일정한 불편한 무언가 위험한 카드를 제시하진 않았을까라고 의심하는 게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야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다가 뭐 밤에 합의했으니까 야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석연치 않은, 대의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간단히 좀 지금 말씀해 주시고요. 민주당 정권의 가장 특징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단일화를 놓고도 전형적인 내로남불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3월 3일 아침에 발표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딱 이틀 전에 이재명 후보하고 김동연 후보가 단일화 발표를 했거든요. 아니 본인들의 단일화는 아름다운 단일화고 뭐 야권 단일화는 글쎄 그게 야권의 화합의 줄임말로 뭐 야합이라고 쓰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무슨 이면 합의 아니면 뭘 협박을 당해서 별 소설 같은 얘기를 자꾸 만들어내시는데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대선의 남은 마지막 아니, 변수 가운데 1초만 예. 얘기할게요. 내로남불의 극치를 1초 넘었습니다. 예. 아니요. 양해를 구하는 게 1초고요. 가만히 짧게 계세요. 좀 시간 가고 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우리 선조 조상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돈남말하시네. 제가 대선의 마지막 남은 변수 가운데 야권 단일화 관련된 토론 이어가고 있고요. 정현님 하나 더 꼽아주시고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뽑기가 어려운데요. 왔다 갔다 하네요. 이준석을 김용남 의원이 뽑을 것 같으니까 저는 사철수를 뽑겠습니다. 예. 안철수 지금 이제 대표가 네 번째 철수를 했다. 예. 자, 저희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10년의 정치 인생에서 중도 하차한 것이 네 번째인데요. 과거 사례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백의종분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세훈 후보를 도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신 거죠? 그렇죠. 그 앞에 세 번의 단일화를 보게 되면 2011년 박원순 시장 후보에게 단일화한 것은 아름다운 단일화 그 양보였었고요.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할 때 했을 땐 좀 석연치 않았죠. 이후에 그 선거운동을 지지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지난번 2011년에 4.7 재보선거 때 오세훈 그 시장에게는 사퇴하거나 양보한 것이 아니라 경선에서 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세 번의 경우를 보게 되면 비교적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단일화는 없다. 국민 경선밖에 없다고 하다가 느닷없이 아무에게도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철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철수가 아니라 이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나는 배신감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예. 어느 당을 지지하거나 도대체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깨끗하다고 봤던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정치 전체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이것을 꾸며낸 국민의힘과 안철수에 대한 배신감으로 귀결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예. 있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 소신이 다당제였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물거품이 됐는데요. 이런 소신을 꺾을 만큼 어떤 정권 교체의 명분이 컸다고 보시는 거죠? 안철수 대표께서 5년 내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정권 교체를 적극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권 교체의 어떤 간표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은 그런 것은 피해야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통큰 결단에 의한 야권 단일화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여전히 앞서 민주당 쪽에 그 단일화를 했던 거는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우기시고 국민의힘 쪽과의 단일화는 뭐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로남불은 이게 불치병 같습니다. 예. 국민들의 그 원성이나 이런 댓글 좀 보세요.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좀 귀를 열고 국민들의 반응을 좀 보세요. 민주당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민주당 지지층만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김용남 의원님 하는 모습이요. 내로남불을 보는 예. 것 같아요. 자, 그만하시고요. 자, 김 의원님 이제 마지막으로 야권 단일화 관련해서 키워드 하나 꼽고 좀 설명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단일화 발표 이후에 이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길래 꼽아봤는데요. 예. 이준석 대표를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예. 지금 대선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작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소위 당권이라고 하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많은데 예상하세요? 제가 직접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예. 가장 큰 그 요인은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가 너무 붙어 있다는 게 예.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당대표 권한이 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당대표 권한 크고 사실 무섭죠. 네. 예. 선거를 앞두고 특히 공천 권한을 가진 당대표의 권한은 뭐 막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원래는 당대당 통합을 하게 되면 보통은 전당대회를 새로 거치고 뭐 이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워낙 지방선거가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걸 치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공동대표 뭐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좀 두고 봐야겠죠. 예. 저 부분은 이렇게 봐야 돼요. 지금 그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3월 9일까지 윤석열 후보에게 그 당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철수 후보와 선언한 것은 정치적 선언이고요. 예. 그 다음에 통합의 전권은 이준석 대표에게 넘어갑니다. 통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철수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이 합당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이제 하기로 했죠. 예. 결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요 철저하게 이준석 권한으로 넘어갑니다. 대선 이후에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이 흡수 통합을 할 건지 당대당 통합을 할 것인지 당대당 통합을 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당대회 거쳐야 되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가 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을 수 아무리 없다. 이번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 패싱을 했지만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양당 통합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패싱하고 싶은 게 얼굴 표정에서도 나오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도 지고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는 내용에 급격하게 휩싸이게 될 것이다. 예. 당이 망가지는 길로 갈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야당하고 여당일 때는 그 당대표의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월 9일 날 최종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고 나면 이제 국민의힘은 여당이 되는 것이고요. 여당에 있어서의 당대표의 역할은 순수하게 야당일 때하고는 같을 수는 없겠죠. 예. 이제 그런 논쟁이 그 떨어진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에 당대표 둘 사이에 하는데 이미 이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패배하게 되면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 마음입니다. 결과가 이제 대선 결과가 중요하다는 그럼요. 그런 말씀이시고요. 이번 주 시사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